이번에 공부하게 될 그 뉴로라지컬 레벨, 이른바 신경 논리적 수준은 우리 행동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행동 차원의 변화를 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행동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 차원의 변화를 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가장 큰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정체성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정체성에 대한 좋은 예는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이제 장발장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장발장이 처음에는 도둑놈이 아니었는데 조카가 배가 고파니까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쳐서 조카한테 빵을 줬는데 그게 감옥살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빵을 훔친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뭐 도둑놈, 도둑놈, 범죄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정체성이 나는 도둑놈이다 이런 정체성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도소 밖을 나오니까 다시 도둑질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힘들었겠죠. 그렇죠. 도둑질하기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의 도둑질하는 거 계속 감옥에 또 갇히고 감옥을 드나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내면에는 나는 도둑놈이다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 도둑질하는 게 쉬워져요. 나는 착한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쉬워지겠죠. 근데 장발장은 도둑놈이라는 정체성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바뀌냐면은 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성당에 가서 신부님의 은수저를 훔쳤지 않습니까? 은수저를. 그래서 경찰서에 또 붙들려 갔죠. 그때 이제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은수저는 내가 출소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 이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주려고 선물로 준비한 거니까 이건 훔친 게 아니다. 은촉 때도 내가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은촉 때는 왜 안 가져갔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장발장이 머리에 띵 하고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내가 도둑놈이 아닌가? 내가 범죄자가 아닌가? 내가 착한 시민일 수도 있겠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장발장이 어떤 그 지역의 리더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장발장의 이제 스토리죠. 자, 장발장의 정체성을 바꾼 곳은 바로 신부님이었죠. 그 신부님을 통해서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도둑놈이라는 행동을 중단하게 돼요. 도둑질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게 바로 이제 봉사를 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뭔가 그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그런 공헌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행동은 정체성에 의해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와 비슷한 예가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중국 그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6.25 전쟁 때 중공군들이 미군들을 포로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 미군들 포로를 잡아서 어떻게 스파이 교육을 시키느냐 보니까 이 미군 포로들을 막 심하게 학대를 한다든지 고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해. 중공군들이. 그냥 편안하게 대접을 하면서 오전에 영화 한 프로, 오후에 영화 한 프로를 보게 한 거예요. 오전에는 자본주의의 가장 부정적인 영화 한 프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후에는 사회주의의 가장 좋은 이상적인 영화를 보게 만드는 거죠. 대조적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그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써내게 해요. 감상문을 발표하게 만들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오전에는 자본주의의 최악의 영화, 오후에는 사회주의의 최고의 이상적인 영화를 이제 보게 만들고 또 감상문을 발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막스리즘 있죠. 막스. 사회주의 이제 막스 레닌주의 있지 않습니까? 자, 막스주의의 그 어떤 사회주의 이론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만들고 번역을 하게 만들어서 또 강의를 하게 만들고 또 발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한 6개월 정도 하면서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미군 포로들이 이 사회주의가 너무나 좋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연설을 해 연설을. 나는 지금부터 사회주의자가 되겠다. 사회주의자가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이제 그 연설한 장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해요. 그 왜 군인 그 신문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공군들이 이 스파이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뭐든지 선택해도 좋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이 중국에 머물러도 좋고, 자 미국에 돌아가서 스파이 활동을 해도 좋고, 이렇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미군 프로들이 다 어떻게 행동하느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중공군 스파이로서 활동을 하게 되더란 이야기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정체성이 사회주의자, 뭐 공산주의자라는 정체성을 가져버리니까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을 그냥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을 바꾸니까 행동을 따라오더란 이야기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이 지금 그 말을 잘하기 위해서 스피치 교육에 엄청 뭐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이제 말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발표도 잘하시고 자기 소개도 잘하시고 뭐 잘하세요. 네,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선생님 마음 안에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다. 나는 스피치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말을 못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잘하지만 비록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뭐 긴장 떨림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말을 비록 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 안에는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 말을 아주 잘해. 자기 소개도 아주 잘하고 발표도 아주 잘하고 그리고 나는 타고난 언어적인 재능이 있어. 뭐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말을 잘하는 쪽으로 갈까요? 말을 못하는 쪽으로? 말을 잘하는 쪽으로 가겠죠.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말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체성 자체에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을 못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말하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는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말을 잘하고 있다. 나는 언어적인 재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말을 잘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면의 정체성이 바뀌면은 행동이나 그 나머지는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행동 차원의 어떤 변화를 했다 하더라도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 차원의 말을 잘하면서 자 여전히 나는 말을 못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행동 차원의 말을 잘하면서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난 거지. 내가 말을 해보니까 말을 잘하네. 난 말 잘하는 사람이네. 만약 이 믿음이 만들어졌다면 그 사람은 정체성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말을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행동이 바뀐다고 해서 반드시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정체성이 바뀌면은 반드시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정체성이 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행동 차원의 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정체성. 정체성이 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장기적으로 이제 말을 참 잘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정체성 차원의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정체성 차원의 믿음.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자 나는 동기부여 강사이다. 나는 힐링 동기부여 강사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힐링 동기부여 강사가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힐링 동기부여 강사이다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면 아주 이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 차원에 나는 힐링 동기부여 강사이다 이런 정체성을 이제 만들었는데, 자 힐링 동기부여 강사로서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으세요, 선생님? 좀 저기 삶에 좀 뭐 자신감이라든지 이게 강사님 그냥 어떤 삶의 자신감을 좀 갖게 해주는. 삶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 삶의 자 삶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네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세요? 마음과 정신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싶네요. 그렇죠. 힘을 주고 싶네. 힘.
에너지. 에너지도 주고 싶고 긍정적인 생각도 심어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의 이제 정체성은 힐링 동기부여 강사라면,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의 헌신 대상은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들. 사명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어서 좀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 일을 계속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명을 실현한다면 계속 그 사람들이 그 힘을 얻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답게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까요? 결과물?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 생각해봐요. 자, 스님이 개인적으로 본다면 뭐 동기부여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스피치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뭐 스피치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뭐 NLP 스피치 센터 이런 걸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선생님 은퇴 이후에 말이죠. 지금 직장 은퇴 이후에 이 자신감 없는 사람들, 말을 못하는 사람들 교육하는 그런 스피치 동기부여 센터를 설립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명을 실현하다 보면은 이제 비전이라는 게 따라오는 겁니다. 비전. 진짜 이게 비전이라는 건 바로 이제 영성의 감각인데요. 영성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느냐, 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걸 이루고자 하느냐, 이 비전에 대한 감각, 이게 바로 이제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인생 진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비전이 뭐냐,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지금까지 말해서 스피치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뭐냐, 스피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 세상의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물이 뭐냐, 이제 이게 영성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선생님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 이후에 나는 좀 말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한테 내가 스피치 동기부여 센터를 통해서 자신감도 키워주고 말도 잘할 수 있도록 스피치 훈련도 시켜주고 이런 센터를 설립하기를 원해요. 자, 그게 비전이에요. 이제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스피치 동기부여 강사예요. 그리고 나의 헌신 대상은 자신감과 용기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의 사명은 그들이 자신감, 용기를 가지고 자기답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비전 사명이 만들어졌네. 자, 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냐, 이게 가치와 신념이에요. 가치와 신념은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당위성. 왜 내가 그 비전 사명을 이루고자 하냐. 이제 이거로 보면 why죠, why. 영성이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뭘 이루고자 하느냐, for what이라면 정체성은 누구, 그런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냐라는 개념이고요. 가치와 신념은 왜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느냐, 왜 그 비전 사명을 추구하고자 하느냐, 왜라는 동기부여, 이런 바 이유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그 일을 하고자 하죠, 선생님? 동기부여 강사. 왜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자 하고, 왜 그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자기답게 살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왜 그런 스피치 동기부여 센터를 운영하기를 원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런 걸 못했으니까 음. 저기 네. 저처럼 이런 그 고통 같은 거 이런 게를 좀 있는 분들한테 만들어줘서. 그렇죠. 네.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공감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지금 말을 잘 못해서 말 잘못해서 사회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7명은 돼요, 선생님. 그래요? 7명이나? 많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말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한 열에 7명, 70%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말을 잘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자기 가치를 2배, 3배가 아니라 뭐 1000배, 10,000배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치 능력이,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인간관계 능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하고 돈을 버는 수준을 결정하고 더 크게는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바로 스피치 능력이라는 거죠.
이 스피치를 잘 못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스피치를 잘 못한다라는 것은 스피치를 잘하는 소수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지배받는 노예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질적으로만 노예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노예가 되거든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 지배하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종교인들, 어떤 문화, 뭐 사회, 자 비즈니스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70% 정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스피치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그런 스피치 동기부여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도록 그런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갖출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능력 차원입니다. 어떻게 어떤 기술과 어떤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실제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 능력 기술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동기부여 강사 능력이라든지 강의 능력 말입니다. 강의 능력이라든지 뭐 NLP 코칭 능력이라든지 NLP 상담 능력이라든지 뭐 더 크게는 뭐 또 뭐 체면도 중요하고요. 체면 이렇게 이제 자기 개발 뭐 동기부여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죠. 동기부여 강사라든지 NLP 프랙티셔너, NLP 마스터 프랙티셔너, NLP 트레이너, 뭐 체면 상담사, 그죠? 스피치 지도사, 뭐 이런 다양한 자격증과 뭐 그 관련한 학사학위,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는 학위를 따면 더 좋고요. 이루고자 하는 비전도 있고 사명도 있고 가치 신념도 확립되는데 내가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능력 기술이 없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어떤 기술을 갖출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능력 차원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그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지,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지, 뭘 실천해야지 행동 계획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오늘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저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자, 내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전 10시부터 우리 스피치 명강사 교육이 있으니까 거기 참가하셔도 좋고 오후 1시부터는 또 체면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체면? 네, 그런 걸 이제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체면을 무대 체면이라든 쇼 체면을 리드하면 얼마나 자신감이 너무 커지는데요. 어떤 체면? 쇼 체면, 쇼? 무대 체면. 그러니까 그래요? 앞에서 다 그 리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하셔야 되고 또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많이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 강의를 하루에 1개, 2개 정도는 매일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환경 차원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 비전 사명을 실현할 것인가? When, where, with whom?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지금 우리 선생님이 센터에 오신 것처럼 정동 교수와 함께, 우리 참만남 심리가족과 함께, 또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의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런 NLP 교육, 체면 교육, 스피치 미용 강사 교육을 같이 해 나가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이 자기 정렬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자, 가장 높은 차원의 영성 차원에 내가 죽을 때까지 스피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 차원에 자, 그 스피치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헌신 대상은 누구이며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무엇이며 그런 나는 누구인가. 자, 세 번째 가치 신념 차원에 그 비전 사명을 실현하는 이유가 뭐냐. 왜 스피치 힐링 센터를 운영하기를 원하고 스피치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능력 차원에 어떤 기술과 능력을 습득할 것인가. 그리고 행동 차원에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가. 마지막 6번째 환경 차원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 비전 사명을 실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신경 논리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까지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기 정렬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정렬. 한 방향으로 자기 정렬된 삶이 가장 자기다운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정렬이 된 사람은 절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죠. 자기 정렬이 된 사람은 힘이 내면에서 나오잖아요.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요.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중심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이 자기 정렬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자기 정렬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정렬이 안 되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네. 실패하면 실수하면 어떡하지?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동의 힘이 내면에서 나오고 있느냐 외부로서 영향을 받고 있느냐를 잘 봐야 돼요. 자기 정렬이 안 돼 있네 그러면. 눈치 보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자기 정렬이 되어 있으면 당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전에 맞게 정체성에 맞게 가치 신념에 맞게 행동을 한다면은 어떤 상황, 어떤 대상 앞에 가더라도 말을 잘할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자기 정렬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나보다 뭐 지위가 높거나 또는 나보다 말을 더 잘하거나 나보다 뭐 더 크게 성공했거나 이런 사람들 앞에 서면 영향을 받단 말이에요. 저 끼가 죽고 주눅이 든다 이거. 주는. 긴장되고 떨리지. 맞아. 눈치도 보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이해되세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만났어. 그래서 이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기 정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례로 우리 조선시대 때 사육신이 있었어. 사육신이 단종 포기 운동을 했어요. 근데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수양대군 앞에 끌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수양대군이 이제 고문을 하는데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을 줄 다 알고 있죠. 죽는다라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양대군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임금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뭐 대군 이렇게 부르죠. 대군.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자기 정렬이 되어 있기 자기 때문이죠. 정렬이 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는 거, 옳다라는 거, 그 가치 신념이 있고요. 있어요. 중요하네. 자기 정렬이. 그럼요.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분명했고, 이제 내면의 힘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니까 그 말에 구김이 없죠. 당당하죠. 죽어도 예한이 없는 거죠. 자, 나는 내가 당연히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을 했을 뿐이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피치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 스피치를 잘하는 나는 누구인지, 그 스피치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뭔지, 왜 내가 또 그 비전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 기술을 습득할 것인지,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지,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함께 그런 비전 사명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